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유진입니다. 명인의 복귀 시간에 또 돌아왔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섹터와 포트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또 내 종목과 내 섹터가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의 시세는 어땠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 상당히 불안감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도주 쪽에서 좀 반도체, 2차전지 모두 다 요원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력주, 주도적으로 공략하신 분들은 좀 부침이 있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매매로 좀 공략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오늘 체감 지수가 좀 많이 낮았을 것 같습니다. 단지 오늘 소외주들 반등은 뭐 전일에 이어서 제약바이오가 좀 좋았습니다. 늘 계속 소외주, 원티어, 1픽은 제약바이오다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제약바이오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답이 어디서 낼 수 있느냐? 수급의 변화죠. 요즘에 개인 수급으로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는데 뭔가 시장의 주된 세력들, 외인과 기관 세력들이 과대 낙폭, 소외주들을 찾아서 떠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대 시장이 오늘 체감지수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2536선, 지난번 변곡점 2580선 돌파 못하고 2600선 안착을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비로 가고 있고요. 0.79% 내렸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898포인트, 1.59%가 마감됐는데 역시나 2차전지 파트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 좀 먼저 보고 과연 글로벌 시황에 흔들릴 요소는 좀 없느냐. 지수를 조금 결국은 견인차 역할을 할 종목들, 섹터들. 그러면 또 먼저 연동관계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 미국 증시입니다. 우선 10년물 국채 먼저 좀 해놨는데 매번 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전일 뭐 이따가 나스닥 차트 모습도 보겠지만 나스닥 상당히 상승뷰가 좋았습니다. 그죠? 뭐 좀 1% 넘게 올랐고 그에 맞춰서 달러 인덱스 위험자산, 안전자산 그렇죠? 달러 인덱스는 좀 내려갔어요. 근데 국채는 변함이 좀 없네요. 네, 계속적으로 좀 고공행진하는 분위기예요. 4.28입니다. 이제 고점이 좀 얼마 안 남았어요. 경계감이 확실히 좀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저는 이것이 일단 주된 요소라고 보고 있고, 안정감을 가져오려면 4%.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안으로 지금 단기간에 들어올 만한 요소가 있느냐? 찾아봐야 되겠죠. 없죠. 오히려 불확실성을 밑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위로 올릴 수 있는 불확실성만 좀 많죠. 이벤트가 많죠. 지표 및 이벤트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매 진짜 캐캐묵은데 저희가 참 요새 CPI 노예입니다. 뭐 CPI, PPI, 그죠? 양옵션 만기일, 그죠? 요새 뭐 양옵션 만기일 작년과 올해는 크게 내만의 날 뭐 지장은 없었는데 어쨌든 이벤트 있고요. 다음 주에 또 FOMC까지 좀 많죠. 어찌됐건 확인들을 다 해봐야 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늘 그렇죠.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늘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하고 답을 딱 내고 그 다음에 나의 계획을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답을 내봤죠. 불확실성이 있다. 이것이 4%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는 어렵다. 그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제 나스닥입니다. 전일 상당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분위기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뭐 테슬라 모습 좀 보고요. 자, 뭐 이것도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현재. 네. 확실한 건 그 뭐 설왕설래 다 좋습니다만은 이 지금 테슬라 모습이 뭔가 지금 2차 전지 물음표를 달게 만들죠. 그죠? 어제 뭐 슈퍼컴퓨터 도죠 이름이. 테슬라가 해 가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자율주행 시장에서 1티어가 되겠다. 뭐 이런 속낸 것 같아요. 경쟁자도 있죠. 뭐 애플 간단하게 봤을 때. 테슬라는 지금 3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에 4단계로 갈지 올해 내후년에 4단계로 갈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연동 관계를 보면 테슬라 주가가 좀 떴고 그러면 2차 전지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못 갔어요. 그죠? 약간 자율주행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침에 갭상승으로 좀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 좀 떴죠. 그죠? 옵트론텍 이런 종목도 좀 떴고요. 테슬라 뭐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연동관계가 오늘 파괴된 모습입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보자면 연동관계가 좀 있었죠. 어려워요. 요즘 9월의 증시 난이도가 우리 시청자분들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스닥 차트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정받고 뭐 국내 증시와 비슷합니다. 조정받고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우리가 환산을 좀 해보면 뭐 2,580선 뭐 이 정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눌림목 갔다가 똑같은데 전일 반등이 나왔잖아요. 지금 양봉이 하나 떴는데 연동 관계는 어떻습니까? 국내는 안 됐죠. 지금 그러면 연동 관계가 좀 부재했다, 디커플링이 되었다. 그러면 국내 자체에서 이슈를 찾아봐야 되겠죠. 요인을 분석해봐야 되겠죠. 그럼 왜 연동 관계가 안 됐지? 무엇 때문에? 수급이 어디로 갔지? 주도주는 어땠지? 그죠? 소외주는 어떻게 되었지? 수급은 어디로 갔지? 그 확인해보는 그 시간이 명인의 복귀 시간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럼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유가도 좀 올라가고 있고 뭐 유가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오페크의 감산 조치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올랐지만 계속 고공행진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는 못할 거라 좀 보여지고 단지 뭐 CPI 이제 발표 봐야 되겠죠. 또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노이즈로 작용을 하는데 또 인플레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9월에 연준이 지금 FOMC에서 금리 동결한다고 해요. 금리 동결. 이 금리 동결이 된다는 부분에 대한 그죠? 선반영 이루어지고 있느냐 좀 물음표가 달리는 것 같아요. 아직도 FOMC까지 좀 2주 정도 이제 남았는데 대략 선반영 되고 있느냐. 정작 10월 어떤 10월의 지표들 10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네, 11월 네, 그죠? 금리 여기까지 좀 내다보는 것들 아니냐. 여기 뭐 지표들 이제 CPI, PPI 확인할 거고 여기 또 뭐 동결 후에 동결하느냐, 동결 이후에 인상하느냐 이런 것까지 좀 내다보는 것 같아요. 결정이 안 됐죠. 왜? 9월에 FOMC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 그죠? 9월에 FOMC 내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동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어차피 동결은 페드워치에서 지금 높은 확률로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코멘트, 뭐라고 하는지, 그죠? 요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이렇게 좀 방향성 없이 행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등락 과정으로. 단지 제 주관적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보의 전달은 필요 없습니다. 네. 정보의 전달하는 것은 경제방송국의 역할인 것 같고 전문가의 역할은 정보를 분석해서 나의 뷰를 알려드리는 게 전문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금리 동결을 하든 코멘트를 하든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 길어야 2, 3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9월, 10월 여길 좀 신경 쓰고 갈 거냐. 무시하고 어차피 금리 인하 피벗으로 가는데 그냥 고 할 거냐. 저 김민주는 고입니다. 네. 어차피 내년에 금리 인하 안 한다. 이런 건 없어요. 지금 투심이. 내년 지금 6월에 2분기에 하느냐 내년 3분기에 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용이 탄탄하고 경기가 좋다 이러면 오히려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죠? 저는 핫한 고용도 미국의 핫한 고용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계속 금리 고금리 유지하면 경기 침체로 가면 결국은 유동성 공급 해야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내가 좀 9월 10월에 이런 이벤트나 변동성에 아주 극렬하게 내가 좀 반응을 하면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대응을 하시면 되고 무시하고 가겠다는 분들은 고 하시면 된다. 저는 고다. 자, 뭐 테슬라 아까 슈퍼컴퓨터 도조 부각도 강세가 있었고 빅테크 기업의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좋았는데 국내 주도주는 안 좋았어요. 네, 국내 주도주 왜 안 좋았습니까? 국내 주도주의 요소가 반도체와 2차 전지죠. 네.
오늘 코스닥도 안 좋았고 코스피도 안 좋았다. 두 개 다 안 좋았어요. 반도체, 2차전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전일이죠. 뭐 증권사에서 뭐 상품 출시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해서는 비판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인버스 상품 출시해가지고 이게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개인 투심에 저는 균열이라고 봅니다. 인버스 개인 투자자들 안 갔느냐? 간 것 같고요. 지금 대동직결하고 있는데 효과 잘 안 나타나죠. 원론적인 이야기 딱 한마디만 하고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반대하는 것보다도 공매도에 늘 말씀드려요. 저는 대표적인 반대론자인데 제도 손질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시장은 훨씬 깨끗해질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섹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주도주가 안 좋았으니까 주도주를 먼저 좀 보는 게 맞겠죠. 네. 자,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우선 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에코프로 그룹주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그 가능성이 좀 상존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이제 기회로 본다, 그죠? 앞에 써놓고 조정을 아니다. 더 적정 밸류로 가고 멀었다. 저는 존중합니다. 네. 기회로 보는 것도 맞죠. 왜? 어차피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라는 쪽이니까. 네. 장기 투자의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뭐 과열이다. 그것도 존중합니다. 네.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세상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죠? 생각의 다름을 존중해 할 수 있어야죠.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같은 맥락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일요일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150만 원에서 우리 PD님도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데 이 주가 여기까지 빠져요. 예시예요. 한 60만 원까지 내려온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관해서 아무도 반박을 안 하던데 그러면 성장성이 없어진 겁니까? 아무도 반박을 안 하더라고요. 반박을 할 수가 없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빠뜨려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뭐 편을 들어드리는 게 아니고 이 주가 60만 원까지 빠지면 성장성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지금 10조 찍는다고 해요. 매출액이. 양극재업자들 뭐 영업이익률 8%대니까 뭐 8,3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계속 성장하잖아요. 매출액이랑. 근데 주가가 60만 원까지 내려가면 성장성이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순전히 어거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샀으니까 빠르게 가야지. 그죠? 패스트하게 가야지.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주식에. 성장성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단지 100만 원에서 노리시는 분들 좀 이제 초기 진입을 이제 해가시는 분들, 뭐 90만 원에 노리시는 분들, 80만 원에 노리시는 분들, 60만 원, 70만 원 각각 다르겠죠. 각각 다를 겁니다. 사람이 틀리니까. 보는 뷰도 틀리고. 자, 제가 해답 내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쓰고요. 장기 투자하시고 본인의 원칙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들 믿을 거 없습니다. 애널리스트 믿을 것도 없어요. 본인의 원칙, 본인의 원칙, 나의 계획 여기에 맞게 하시면 돼요. 나는 뭐 여기도 좀 받고 여기도 좀 받고 여기도 받고 가격 조정 후에 좀 출렁출렁해도 잘 모아서 가겠다. 그런 계획에 맞게. 단기 투자한 사람들, 단기 투자 뭐 누가 시킨 사람도 있겠죠.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요즘 남 탓이 유행인데 다 본인 책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내일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그래서 꼭 살펴보시고. 그러면 2차전지 성장성 문제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과열에 대한 인식 변한 것 같고 뭐 증권사에서 인버스 상품 뭐 낼 수 있죠. 자기들 상품이니까. 거기에 따른 단기 상승에 따른 또 연일 조종세. 이제는 지지대 싸움이다. 뭐 90만 원 보는 사람, 80만 원 보는 사람, 70만 원 보는 사람 각양각색이다. 난 여기도 싫다. 그럼 안 사시면 됩니다. 그럼 관망하고. 난 여기서 한번 해볼란다. 그럼 하시면 되고. 또 매매로 해볼 건지
투자를 해볼 것인지 정하고, 그죠? 좀 더 우위에 서는 거는 장기 투자가 조금 더 우위에 서겠죠. 누가 답인지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 믿고요. 지금도 개인 매수세랑 뭐 외인 기관들 공매도 2차 대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승자라고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에서는. 이때는 승자였거든요. 이때는 숏스퀴즈가 있었으니까. 그죠? 지금은요. 이거를 보고 승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도 부족하고 담보금도 다르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무슨 남을 믿습니까? 내 계획에 맞춰서 그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하방 지지선마다 다 있잖아요. 보는 게 뭐 오늘 그 에코프로 같은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조금 살짝 오후에 끌어올려졌는데 아마 주봉을 좀 보고 이렇게 끌어올린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저는 그 오늘 그 살짝 반등의 이 부분은 이제 주봉 21선이거든요, 여러분들.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분봉으로 시간이 없지만 좀 쪼개서 한번 봐볼게요. 어느 지점이냐면 요 지점입니다. 오후인데 요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소외주들이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타고 올라가다가 주도주잖아요. 수급이 집중돼서 이렇게 에코프로가 올라가니까 또 소외주가 빠져요. 근데 100만 원 안착 못하면서 못 갔어요. 흘러내렸습니다. 그나마 이거 견인치 한 게 누구였냐? 이거 견인치 한 게 외인이었습니다. 오늘 수급세를 보시면 알거든요. 오늘 외국인이었어요. 결국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이 주봉 21선에서 개인 수급세가 유입되고 있는지도 조금 의구심이 살짝 있지만 유입됐다 치고 그러면서도 단기 수급 유입은 전 저조하다고 평가합니다. 왜? 오늘 외인들이 샀는데 개인들까지 붙어줬으면 더 갔을 것 같거든요. 주가 못 갔어요. 네, 결국은. 내일은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지지대 뭐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올까? 오늘 외국인 수급도 있었고 좀 그랬는데 단타 단기했던 그 매매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11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인내심이 이제 바닥으로 간 것 같아요. 네. 그죠? 일봉 차트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인내심이 좀 바닥으로 갔어요. 그죠? 여기서 좀 가격 조정 끝나고 요렇게 좀 가준 상태에서 그죠? 요렇게 좀 가준 상태에서 요때 전문가들이 다 뭐 중단, 상단, 하단, 지지라인 다 제시했잖아요. 저도 하고 요렇게 좀 가줘야 되는데 요렇게 가니까 인내심이 좀 바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정말 기회이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왜? 여기 무너지면 투심 악화. 그죠? 투심 악화. 투심 악화 되면 뭐 나오죠? 매물 폭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장기 답 내드릴게요. 장기 투자 계획과 원하는 가격의 진입이 정답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선별화가 진행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내려간다고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내려가진 않았어요. 네. 좀 이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선별화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홀딩스, 코스모신소재,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이면서도 위기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본인의 투자 계획 점검해보자. 자, 반도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가 없었다라면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1, 2위에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없었는데 HBM 공급한다고 뜨고 주가 한번 올라가고 키 맞추기로 지금 기간 행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주가가 N자로 이렇게 무너졌다면 제가 봤을 때 오늘 2,500선까지 흘러내렸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그냥 쭉. 결국은 이제 슈팅 나오고 기간 행보로 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되었건 그죠? 반도체에 대한 분명히 러브콜이 있죠. 러브콜. 엔비디아도 실적으로 계속 화답을 하고 있고, 그죠? AI 반도체에 대한
인식 변화, 수요 변화, 산업 전반의 침투율 아직은 좀 뭐 2차 전지보다 더디지만 러브콜이 있다. 단지 이제 이렇게 좀 관망세는 왜 간 것 같냐? 양옵션 만기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와 데이터 앞두고 이제 관망세가 좀 펼쳐진 거죠. 오늘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빠졌어도 하이닉스 아마 삼성전자의 선물 매수 유입이 좀 들어왔다면 주가 좀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감 지수가 안 좋았어요. 단지 자 여기서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자 뭐 대장주의 방향타는 둘째 치고 반도체 재정 국면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거 좀 관찰해봐야죠. 그죠? 여기 외국인들 관심이 있냐 없느냐 뭐 지금의 개인 유동성이 풍부한 쪽은 아니니까 몇 가지만 봐볼게요. 두산 테스나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주가 흐름도 두산 테스나예요. 뭐 시스템 반도체 대장주가 뭐냐 뭐 이거는 좀 차지하고 주가 흐름도 견조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안 무너졌어요. 오늘도 양봉 플레이입니다. 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답을 좀 찾아볼게요. 빨리 넘어가서 개인 수급을 한번 딱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네. 자, 여러분들 보시죠. 답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두산 테스나인데 개인들 없죠? 한 달 내내. 마이너스 826에서 지금 468억을 던졌어요. 그죠? 그동안 연기 금액들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요, 138억. 결국은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진 않으니까 수급 키는 좀 외인과 기관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들, 저가 매수들 계속 유입되고 있다. 수급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게요. 하나마이크로. 답 나와 있죠, 여러분들? 네. 그죠? 개인들 관심이 없어가지고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 지속 늘려갔어요. 요즘은 참 희한합니다. 이 전쟁이 개인과 외인 전쟁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붙으면 외국인들 그냥 외인들 그냥 빼버립니다. 안 오면 사요. 개인이 좀 팔면 안 오면 바로 삽니다. 근데 지금 누가 이겨가고 있느냐? 뭐 2차 전지 이제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에 관해서는 1차전은 개인 투자자 승리로 끝났는데 지금 현재는 나머지 파트들은 전부 다 외인 기관이 이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그래서 견조해요. 아직도. 실질적으로 이런 장세에서 이렇게 조정 줘도 될 것 같은데 조정 안 줬단 말이죠. 네, 조정 줘도 또 기회인 것이죠. 뭐 물론 하나마이크론이랑 뭐 두산테스나 ISC를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외국인의 수급 방향을 좀 보자. 그럼 어떻습니까? 빠르게는 매매로 수익 실현이 어렵지만 외인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게 특징이라는 거. 반도체는 선치 개념으로 접근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쌍두마차 버텨주고 있어요. 버팅목 역할 계속 해줘야죠. 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시간이 좀 짧게 남아서 짧게 보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하나만 좀 보겠는데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았던 보톡스부터. 소외주 1티어군이 뭐냐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존중하고요.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계속 보고 있어요. 1티어다. 주도주 쏠림 현상에서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느냐 지금 저도 이제 2차 전지 장비를 돌리고 제약바이오를 보고 있는 쪽인데 계속 낙수 효과의 이 반증인 것 같습니다. 낙수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제 오고 있다. 그죠? 특히나 오늘 ADC,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저는 뭐 알테오젠은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레고캠 바이오는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배우에 산다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답을 내준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주가 한번 볼게요. 그래도 ADC, 뭐 알테오젠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 소식도 있었고, 그죠? 레고캠 바이오는 지금 글로벌 국내 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최초의 허가 획득이 가능하다. 이런 가능성 너무 좋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두 가지 있죠. 매번 말씀드렸죠, 그때 비만 좀 봐야 된다. 배우에 산다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 뭐죠? 당뇨. 요 두 개가 좀 히트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심줄 계속 두면서 눌림목 공략 유효합니다.
제약바이오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돌파해서 눌림목 할 거, 박스권 할 거, 과대 낙폭 할 거 선별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접근 방식하고 종목 선별화가 최대 관전 포인트죠. 요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뭐 알테이전, 유한양행, 동아에스테, 메디톡스 다 관심주에 좀 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명인의 해안입니다. 요즘 증시 난이도가 우리 시청자님들 상당히 높습니다. 어려워요. 왜?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하면 연동 관계가 좀 안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순환매가 빠른 것 같지만 느립니다. 연속성이 좀 없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9월에 또 양옵션 만기, 지표, 이벤트 계속 불확실성 요소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어려워요. 기대감으로 좀 갔던 장세가 전반기라면 기대감보다는 지금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투심이에요.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9월 들어 주식 난이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10월, 11월 더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를 잘하냐? 뼈대가 잘 서 있어야 돼요. 뿌리 깊이 뼈대가 박혀 있어야 됩니다. 장가지를 계속 보면 수익 안 나요. 늘 주도주는 답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저는 2차전지에서는 2차전지 장비. 소외주 쪽에서는 어디까지 봐보냐. 제약바이오, 중국 관련주, 그리고 단기적으로 게임까지 조금 관심 가져보자. 게임은 길게 치시면 패착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후에 편안한 식사들 하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